자, 2019년 6월 고2 학평 물가 지문 문제풀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문제 번호가 지금 엇갈려가지고 찍다가 중간에 말고 좀 새로 찍는 건데 이거 수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 86에서 90번에 맞춰주셔가지고 38, 39, 40, 41, 42가 아니라 86, 87, 88, 89, 90입니다. 문제 번호가. 지금 이게 첫 2단계 실전, 그러니까 처음 인쇄된 교재를 받은 학생은 지금 이걸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 다음 인쇄본에서는 제가 수정을 따로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6번이죠. 86번이고, 이거 여기다 해놔야겠다. 86, 87, 88, 89, 90 하다가 또 헷갈릴라. 자,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죠. 이거 동그라미 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지금 그대로 읽으면 돼요.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물가와 다르게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이점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번,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측정하려면 여기 측정 해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물가지수의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용도, 이거 동그라미 쳤었죠. 이렇게 1, 2, 3 동그라미 쳤었는데 여기서는 선지 하나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4번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나오면 딱 아름답게 옳은 것 4개 넣고 틀린 것 하나 넣어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죠. 다음 중 물가지수의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그리고 4번, 물가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틀렸죠. 물가지수의 개념이, 이거 무슨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 자주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단어 있어요.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시적은 공통된 시간, 통시적은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통시적은 시간을 통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는 기본적으로 통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가지수라는 단어가 어느 1800년대, 19세기에는 이랬는데 20세기 중반에는 이랬고 21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라고 말한다면 물가지수의 개념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물가지수라는 대분류 대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상위 개념 아래에 하위 개념으로 다양한 가격지수, 단순물가지수, 가중물가지수,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하위 개념들의 차이점이나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물가지수 자체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죠. 여기 앞에는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 이후에는 경기 상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죠. 이 체크해놓은 여기였네.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나도 좀 이상했던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면은 3점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 지역적인 거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여기 물가와 물가의 상승 하락이랑 경기의 호황 불황일 때 이런 간단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했네. 살짝 정지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요거는 87번입니다. 87번이에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건데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이거 제대로 지문 봤으면 그대로 동그라미 칠 수 있죠. 물가가 비싸지면은 화폐의 구매력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겁니다. 그쵸? 여기서도 근데 화폐 구매력 여기 있네요. 1번. 여기에 화폐 구매력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2번. 물가 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이라고 하는데 물가 지수와 수요에 이거 보시면은 답이 2번인데 그러니까 꼬아 놨어요. 여기 이것도 지금 답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 보시면은 지금 관계가 2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관계인 겁니다. 물가 지수가 시장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말이 아니고 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이 물가를 올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현상의 결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원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가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물가가 올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은 전체적인 이 경기의 움직임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수요 변화는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군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3, 4, 5번 한번 봐볼까요?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고 어디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겠죠? 가격 변동 효과 제거 이 부분입니다. 현재 금액 명목 가치에서 실질 가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뭐 가격 변동 효과를 이렇게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같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게. 이거 이번 문제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한 부분이랑 똑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금액은 물건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5번 현재의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재 물가 지수가 과거 물가 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T년도 금액을 과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제가 바꿨던 공식을 쓰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나누기 못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T년도분의 현재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다라고 하니까 현재 물가지수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 이 공식의 결과 명목 곱하기 올라간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아, 씨. 카마트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지금 곱하기로 바꿔줬으니까 현재분의 T 시점으로 바꿔줘야죠. 역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요게 낮아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공식 바꿀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88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풀면서 조금 짜증났어요. 그 이유를 풀면서 알려줄게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지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2점 밑줄 추론 문제는 반드시 밑줄이 이거 파란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반드시 밑줄이 존재하는 문단 안에서 혹은 그 이후에 몇 줄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인데 이 공식을 베껴 나가면은 이제는 좀 뭐라고 하지? 성질 더러운 출제자를 만난 거예요. 자, 보시면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지문 강의 때 읽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읽겠습니다. 정답을 도출을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야 돼요. 보시면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 이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작성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예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품목이 가격 변동이 중요한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생산자랑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의 인상 일반 소비자한테 중요한데 생산자, 기업,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철판 원료의 가격은 원재료의 가격은 소비자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고 생산자한테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바르게 재기 위해 필요한 품목과 생산자 물가지수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은 다르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음 문장에서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말 때문에 품목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소비자 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만큼의 범위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만큼의 범위가 있어요. 같은 품목은 요 정도 포함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같지가 않은 거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지수를 이해한 일단 이것 말고는 옳은 말처럼 보이더라도 요 밑줄 친 이 문단에서의 의미하고는 다른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답은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거든. 나머지 애들이 지금 기억에 대한 이해,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가 다르게 작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죠. 소비자는 사기 위해서, 생산자는 팔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 따라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실질 가치를 산출한, 이거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달라지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그 조절하는 변수가 달라지는 거지 요 공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3번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리하면 보다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쉽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말해주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리하면 보다 적합하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뭐 맞는 말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꿔주면. 어쨌든 얘는 아닌 거죠. 그리고 5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답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과 연관성이 낮아요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앞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 여기보다 더 큰 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르게 작성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점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공식을 줬죠. 여기서 이게 89번이에요 89번인데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다 이렇게 보시면 가격 지수와 가중치를 보여줬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인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주본을 이게 A랑 B랑 C는 각각 지금 선지를 보면은 각각 물건 A, 물건 B, 물건 C로 보여지고, 그리고 기준 시점을 잡은 후에 가격 지수를 보니까 이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곱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은 딱 봐도 0.6, 0.3, 0.1이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더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통합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가중치 이야기가 지금 여기로 되어 있어요. 많이 쓸수록 가중치가 높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녀석은 품목별 소비 지출액이라니까 뭐예요? 가중치가 높은 녀석일수록 더,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가중치가 0.6이니까 얘를 60% 소비, 얘를 30% 소비, 얘를 10% 소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 지출액은 A, B, C 순이겠죠? 그리고 2번 단순 물가 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이다라고 하는데, 단순 물가 지수가 뭐였어요? 그냥 가격 지수 가중치 없이 104, 110, 110 더하고 3으로 나눈 게 단순 물가 지수였죠. 그럼 뭐예요? 3개 곱하고 나눌 필요 뭐 있어? 그냥 여기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면은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더하면 다 108, 108, 108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단순 물가 지수에서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죠. 단순 물가 지수는 뭐였어요? 가중치를 계산을 안 하는 거니까 B랑 C 둘 다 똑같은 가격 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동일한 영향을 주겠죠. 똑같이 동일한, 이거 동의 반복입니다. 동일한 영향을 줄 겁니다. 동어 반복, 동의어 반복, 뭐지? 아무튼 간에 앞전에 역전 앞, 뭐 그런 말이었어요 방금. 4번 단순 물가 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 물가 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거 틀렸는데 딱 봐도 제일 낮은 놈을 제일 많이 포함시키고 제일 높은 놈 둘을 적게 포함시키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다 동일하게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중치를 여기에 둔 녀석이 더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가 가중치를 가장 높게 잡어. 근데 가중치를 안 잡고 계산하는 방법과 가중치를 잡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낮은 놈을 가중치를 제일 높게 잡았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이렇게. 5번. 이건 또 쉽네요. 가중물가 지수를 사용하면 거래 비중이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 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연한 말이죠. 3점 문제가 의외로 2점짜리 문제들보다 쉬운 느낌이네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는 90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말하고 있네요. 올 여름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산물의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봐도 농산물 뭐예요? 소비자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뭐예요? 생산자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것들을 보고 조합을 하고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도 빼야 되는데 아마 여기랑 여기에서 당연히 있겠죠. 소비자 생산자 다룬.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2점짜리라서 큰 범위를 주진 않을 텐데 여기까지를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1번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은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그냥 보기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3번 생산자 물가지수 원재료 동그라미 중간재 등을 포괄함으로 동그라미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 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동그라미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변동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이 전까지 문제 제대로 풀었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잘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얘만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억지로 만들어낸 문장인 거죠. 여기까지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끼워 넣어가지고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네. 그래도 복습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